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오늘 맑은 하늘이 펼쳐지는 가운데 낮 기온 평년 수준에 머물겠습니다. 다만 바람이 강하게 불어 체감 온도는 낮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 아침 체감 온도가 영하권으로 떨어지면서 추웠습니다. 낮 동안에는 맑은 하늘이 펼쳐지겠고요. 기온은 평년 수준에 머물겠는데요.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면서 체감 추위는 더 심하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밤까지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오늘도 매서운 바람이 불어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동해 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바다의 물결이 최고 5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바닷길 이용하시는 분들은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맑은 하늘이 펼쳐지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 9도, 영덕과 포항, 경주가 8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흐리고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 5도, 독도 8도입니다. 동해상으로도 흐린 가운데 곳곳에 가끔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해상에서 최고 5m, 동해 남부해상에서 최고 3.5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주 후반까지는 별다른 비 소식 들어있지 않고요. 겨울철 건강관리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국회 상임위와 법사위를 통과한 포항지진특별법이 본회의 상정 단계에서 또 제동이 걸렸습니다. 자유한국당이 200개 가까운 안건에 무제한 토론인 필리버스터를 신청했기 때문인데 자신들이 낸 특별법을 스스로 막았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김기영 기자입니다. 지난달 29일 포항지진특별법은 국회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본회의 상정이 예고돼 있던 199개 모든 안건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신청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자유한국당은 김정재 의원이 자당 소속 국회의원 113명 전원의 동의를 받아 지난 4월 1일 가장 먼저 지진특별법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지난 9월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공청회에서도 한국당은 조속한 통과를 화끈하게 약속했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통과시켜서 우리 포항 주민들께 안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신들이 낸 법안도 필리버스터 대상으로 삼아 스스로 모순에 빠졌다는 비판이 거셉니다. 한마디로 자가당착입니다. 지진특별법은 김정재 국회의원이 자유한국당 113명 발의했지 않습니까? 늦었지만 지금 통과시켜야죠. 그런데 왜 필리버스터하고 통과시키지 않습니까? 포항 시민을 얕보는 행위입니다. 특별법 제정을 주도해온 시민단체는 상임위를 통과하자 환영 성명까지 발표한 터라 적잖이 당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피해 주민들이 무려 5, 6만이 넘습니다. 이분들은 겨울 나기가 힘듭니다. 하루빨리 법이 제정돼서 지진으로부터 좀 회복되고 특별법안이 그렇지 않아도 도시 재건과 배상이 빠져 시큰둥한 상당수 피해 시민들은 이번 입법 방해로 더욱 실망스럽다는 반응입니다. 소수당의 합법적인 저항 수단으로 사용돼온 필리버스터, 제1야당인 한국당이 민생 법안까지 무제한 토론을 벌이면서 특별법 제정을 학수고대하고 있는 지진 피해 주민들에게 희망 고문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올해 신라문화제는 접근성이 높아지고 다양한 프로그램이 늘면서 54만여 명이 찾아 대체로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음식의 다양성이 부족했고 관광객 안내와 홍보가 미흡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0월 3일부터 9일까지 경주 황성공원 일원에서 열린 제47회 신라문화제. 행사장의 접근성이 높아졌고 관람객을 위한 편의시설도 확충돼 54만여 명이 찾았습니다. 지난해 축제와 비교해 16만여 명, 42% 늘어난 것입니다. 특히 진흥왕 행차 등 전국 공모를 통해 선정된 차별화된 볼거리가 선보였고 신라 축구 경기와 소망 돌탑 쌓기 등 참여 행사도 늘었습니다. 콘텐츠 공모를 통해서 새로운 또 프로그램 마상무예 공연이라든가 또 신라 축구 경기라든가 이런 부분을 새로운 또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또 축사와 환영사 등 공식 행사를 생략하고 내빈들을 객원으로 출연시킨 개막 공연은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반면에 행사 기간 축제장 내 먹거리가 부족했고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는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신라문화재 축제 기간 동안에 경주를 동부사적지나 보문관광단지로 찾아오는 그런 관광객들을 이런 축제의 장으로 유인하고 안내할 수 있는 그런 안내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경주시는 이번 평가에서 지적된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앞으로 다양한 콘텐츠 개발에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좀 더 많은 지역민들이 기획 단계부터 참여해서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관광객들을 위한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라든가 안내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좀 더 보완이 이루어지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경주시는 내년도 신라문화재를 글로벌 명품 축제로 육성하기 위해 주제가 선정되는 대로 전국 콘텐츠 공모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포항 지진과 관련해 사업자인 넥스지오와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등 정부기관을 압수수색한 검찰이 어제 포항에 있는 관련 시설을 조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과학기술범죄수사부 소속 검사와 수사관 등 5명은 오늘 지열발전소와 대성아파트를 찾아 부산대 김광희 교수로부터 지열발전과 지진의 상관관계 등 현황을 청취했습니다. 수사진은 또 고발인과 시민단체, 흥해주민 대표 등 10여 명과 포항지청에서 간담회를 갖고 피해 실태를 파악했습니다. 포스텍 연구진이 실시간으로 종양의 위치와 크기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기존의 치료법을 보완해 종양 치료가 더 간단하고 정교해질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박성아 기자입니다. 고강도 초음파를 이용해 수술이나 마취 없이 종양을 제거할 수 있는 초음파 하이프 치료법은 방사선 피폭 위험이 없어 꿈의 의료기술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초음파 하이프는 종양의 크기와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포스텍 연구진이 이런 단점을 보완한 기술을 새롭게 개발했습니다. 쥐를 꺼내 마취를 하고 초음파 기계를 가동하자 허리에 있는 종양이 빨간색으로 표시됩니다. 기존의 초음파 기술로서는 제공할 수 없었던 암이나 종양의 정확한 상태나 위치를 실시간으로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기존의 하이프 기술에 광음향 초음파를 결합시켜 실시간으로 치료 상황을 확인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치료와 확인 과정을 반복해야 하는 복잡한 과정이 줄어들고 종양의 위치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어 정밀 치료가 가능해집니다. 실시간으로 치료 모니터링을 제공함으로써 암 조직 부위에만 치료를 집중하고 주위 정상 조직에는 피해를 주지 않아서 부작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연구 성과는 미국 전기전자학회가 발간하는 학술지에 표지 논문으로 실렸습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경상북도는 총 23억 원 규모의 2020년 문화예술 분야 민간 보조금 지원 사업 참여 단체를 공개 모집합니다. 지원 분야는 문학과 음악, 무용, 시각예술 등이고 오늘 16일까지 국가문화예술 지원 시스템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대구 경북에 주소를 둔 문화예술 관련 법인과 단체는 신청이 가능하고 이달 중으로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열어 내년 1월부터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회전식 불경으로 국내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예천 용문사 윤장대와 윤장대가 있는 건물인 대장전이 국보로 승격됐습니다. 건축물의 국보 승격은 지난 2011년 이후 8년 만의 일입니다. 조동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장대는 불경을 넣고 손잡이를 돌리며 극락 정토를 기원하는 회전식 경장입니다. 동쪽과 서쪽 창살이 서로 달라 간결하면서도 화려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번 돌리면 경전을 읽은 것으로 간주돼 불경을 읽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신앙 대상이었습니다. 이 윤장대와 윤장대가 있는 건물인 대장전이 예천 용문사 대장전과 윤장대라는 명칭으로 통합돼 국보 제328호로 지정됐습니다. 고려 명종 3년엔 1173년 조웅 대선사가 조성한 대장전과 윤장대는 중세 건축물로는 드물게 중수 용문사기가 존재하면서 발안저와 건립 시기, 목적이 확인됐습니다. 최근에는 1625년을 의미하는 천계 5년이라는 묵서명이 나타나 17세기에 수리됐음이 입증되기도 했습니다. 대장전과 윤장대는 국내 유일의 경장 건축으로 독특한 가치가 있고 한 쌍으로 된 윤장대는
동아시아에서도 사례가 희소성과 상징성을 갖고 있습니다. 고대 건축물로서는 드물게 발원자와 건립 시기, 건립 목적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특히 한상으로 된 윤장대는 한 동아시아의 그 사례를 찾을 수가 없고 또한 국내 유일이라는 절대적 희소성과 상징성을 갖고 있어 국보로서의 승격 가치가 충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국보 건축물은 24건. 이번에 예천 용무사의 대장전이 국보가 되면서 2011년 완주 화엄사 극락전 이후 8년 만에 다시 국보 건축물이 탄생했습니다. MBC 뉴스 조동진입니다. 포항시의회가 어제부터 24일까지 올해 마지막 회기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포항시의회는 제267회 2차 정례회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과 3회 추경 예산안 등 21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또 오는 11일부터 이틀 동안 시정 질문을 합니다. 이강덕 시장은 개회식에 참석해 미래형 신산업 생태계 조성 등 내년도 시정 운영 방향을 담은 시정 연설을 했습니다. 채용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로 이사장이 구속된 대구 영남공고에서 이번에는 전임 교장과 교사들이 학생 성적을 조작한 혐의로 형사 입건됐습니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나이스에 접속해 조직적으로 성적을 올려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윤태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영남공고 운동부 성적 조작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5명을 형사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전 교장과 교사 4명은 지난 2016년 말 운동부 학생 1명의 성적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학생이 최저학력 기준에 미치지 못해 대회 출전이 힘들어지자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나이스에 접속해 성적을 조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감사를 통해 영남공고 교사들이 조직적으로 성적을 조작한 정황을 확인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최저 한 과목이 최저학력 기준이 안 되다 보니까 최저학력 기준 되도록 이제 점수를 올리는 겁니다. 그걸 풀어가지고 그 점수를 바꿔야만 조작이 되니까 당연히 나이스를 손댔죠. 교육청은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함에 따라 조만간 학교법인에 징계를 요구할 방침입니다. 전 교장은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지난 8월에 퇴직했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입건된 5명 가운데 전 교장에 대해 수사를 보강할 것을 경찰에 지시했습니다. 사안이 엄중하다고 보고 관련자 모두 기소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성적 조작 사건 외에 얼마 전 법정 구속된 허선윤 전 이사장이 이사장 자리에서 해임된 이후인 지난 10월 말 이사회에 참석해 재단 업무를 방해한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경주시는 신라환경보건정비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을 기념해 이달 31일까지 사적지를 무료로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무료 개방 사적지는 황룡사 역사문화관과 대릉원, 동궁과 월지, 포석정, 무열왕릉과 장군묘, 오릉 등 7곳입니다. 경주시는 사적 무료 개방을 통해 특별법 제정의 취지와 신라환경 사업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영양군의 한 마을에서 지난주부터 상수도 물에서 검은 이물질이 나와 100여 가구 주민이 물을 마시지도 씻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영양군은 이물질이 상수도관 이설 작업 과정에서 나온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성나기 기자입니다. 영양군 석보면 소계리 마을. 지난주 목요일부터 수돗물에서 색가루 같은 이물질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요. 검어가지고 내가 저걸 그랬는데요. 글씨를 써도 써네요. 그 깔아앉는 게 까만 게요. 물을 마시지도 밥을 지어 먹을 수도 없습니다. 샤워기 노즐이 이물질로 막혀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생수로 일단 라면 끓여 먹고 아침으로는 오후로는 나가가 외식하고 샤워도 나가가 목욕탕에 샤워를 하고 이러고 지내고 있죠. 먹는 물은 생수로 설거지와 빨래는 군청에서 공급해준 대형 물통의 물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피해 주민은 한마을 전체 100가구에 달합니다. 영양군은 상수도관 이설 공사 때문에 급수를 중단한 뒤 다시 물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침전물이 흘러나온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루 이틀 더 지나면 상수도를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식수 오염에 대한 행정당국의 안이한 대응에 주민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성락입니다. 경상북도 소방본부는 화재 원인 분석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과학적 연구 기법을 적극 도입하고 있습니다. 연구 가치가 높은 주제를 소방서별로 선정해 논문으로 작성하고 결과를 공유하는 한편 화재 재현 실험을 통해 화재 원인 규명에 나서고 있습니다. 산업이 발전하면서 화재 원인도 나날이 복잡 전문화되고 있어 정확한 화재 원인을 밝혀내기 위해선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내년은 대구 경북 관광의 해입니다. 관광객을 유치하려면 여행하기 편한 기반 마련이 기본인데요. 장애인과 노인 같은 관광 약자들도 여행에 불편이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토론하는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권윤수 기자입니다. 편의점? 약국? 맛집? 들어갈 수가 없으면 맛집인지 알 수 없어요. 휠체어를 타고도 마음껏 다닐 수 있는 모두에게 열린 도시를 만들어보자는 대구시 캠페인입니다. 김광석길, 대구 근대골목 등 대구 하면 떠오르는 관광지들이 많이 생겼지만 여전히 장애인이 여행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문이 고장났다든지 이제 안에 청소 도구함이 있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어서 저희가 이용하기가 불편했었던 점이 있었어요. 2020 대구 경북 관광의 해를 앞두고 장애인과 임산부, 노인들도 편하게 여행하는 도시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토론이 있었습니다. 풀어야 할 가장 시급한 문제지만 또 잘 안 바뀌는 건 장애인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들어갔는데 좀 약간 인상을 쓰고 안 왔으면 좋겠다 막 이러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특히 이제 점심시간 같은데 이렇게 좀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시간에는 엄청 싫어들 하세요. 제주와 서울, 부산 등지에는 장애가 없는 관광 환경 조성을 지원하거나 취약계층의 관광 활동을 돕는 조례가 있습니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대구와 충청 남북도, 울산 4개 지역에만 조례가 없습니다. 관광 취약계층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신데 이제 그분들이 관광할 때 참여하기 위해서는 어떤 여러 가지 이제 지원들이 이제 필요한데 그런 지원에 관련된 내용들. 2020년이 한 달이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논의가 다소 늦은 감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생각지도 못한 부분을 열린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한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경북교육청이 학생들의 독도 교육을 위해 내년 3월부터 사이버 독도 학교 홈페이지를 개설해 운영합니다. 그간 독도 자료와 교육 홍보 프로그램이 지역교육청과 산하연구원 등 기관별로 산재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체계적인 독도 교육이 어려웠습니다. 경북교육청은 또 영남대 독도연구소와 함께 독도가 역사와 국제법상 우리 땅인 근거를 담은 교육감 인증 도서를 개발해 내후년엔 도내 전 학교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경북의 11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지난달보다 떨어졌습니다. 동북지방통계청에 따르면 경북의 11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104.24로 0.5% 하락했고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도 0.2% 내렸습니다. 경북은 상품 0.9%, 서비스 0.2%, 신선식품은 6.2% 등으로 모든 분야에서 하락했습니다. 오늘 아침 체감온도가 영하권으로 떨어지면서 추웠습니다. 낮 동안에는 맑은 하늘이 펼쳐지겠고요. 기온은 평년 수준에 머물겠는데요.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면서 체감 추위는 더 심하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밤까지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오늘도 매서운 바람이 불어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동해 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바다의 물결이 최고 5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바닷길 이용하시는 분들은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맑은 하늘이 펼쳐지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 9도, 영덕과 포항, 경주가 8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흐리고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 5도, 독도 8도입니다. 동해상으로도 흐린 가운데 곳곳에 가끔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해상에서 최고 5m, 동해 남부해상에서 최고 3.5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주 후반까지는 별다른 비 소식 들어있지 않고요. 겨울철 건강관리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